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경제 안녕하세요.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앵커 함께 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뵙네요. 또 한 주. 네, 그렇죠. 아, 한 오랜만에. 주 사이에 약간 야위셨어요? 살이 좀 빠진 것 진짜요? 같은데요? 네. 좋은 소식. 진짜 몸 관리를 좀 하신 겁니다. 전혀. 아. 관리하는 신경 쓸 일만. 그 다이어트에는 마음고생이 최고더라고요. 저는 마음고생하면 오히려 폭식을 해서 그게 음, 좀 그렇더라고. 마음 편해야 살이 빠지. 마음 편하면 마음 편히 먹었어. 그냥 아직 아닙니다. 아직 더 빼야 되는데. 좋습니다. 좀 더 마음고생을 해보시면. 그렇게요. 일부러 마음고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님, 병재님, 진원님, 어서 병재님 오세요. 감사드리고 오, 병재님 생일 축하합니다. 정말 지금 6월이니까 6월생이셨구나. 더울 때 태어나셨네. 아이고. 병재님 이제 2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시행이 돼도 그러면 한 살밖에 안 깎이시겠구나. 영은님 오랜만이에요. 왜 이렇게 오랜만인 그러니까 것 영호님 같지? 진짜 오랜만이네요. 영호님 제가 어떻게 되신 겁니까? 반갑게 영호님? 이렇게 하고 싶지만 영호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얼마 만에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하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도 금요일이다 보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방송을 하고 이게 제 끝난 하루의 거지? 마지막 네. 일정이란 말이죠. 네네. 이제 집에 가서는 휴식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마음 편하게 방송에 임하는 때가 이때인 것 같아요. 평온해. 그래 막 보여요. 마음-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유튜브는 편한 매력입니다. 네네. 저 운동은 모든 현대인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헬스장을 지금 끊어놓고 열심히 2달째 기부 중입니다. 거의 하루살이처럼 운동해요. 하루 운동하고 또 안 가고 또 어느 날 하루 갔다가 안 가고. 그래서 항상 갔다 오면 근육통에 시달리지. 꾸준히 가야 근육통이 좀 덜한데. 래퍼님. 그렇습니다. 래프잉님 이제 오시기 시작하시는구나. 예. 금요일 10시 아, 30분. 익숙한 분들 다 오십니다. 네네. 영호님. 음. 요즘 장애분 거주시설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이 시간대에 그럼 오시기 좀 힘드실 보시기 수 있겠다. 힘드시겠구나.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뭐라 해서. 그렇다면 그냥 저희가 영호님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그렇죠. 거. 어차피 그리고 저희가 라이브로 하지만 이 라이브를 또 이렇게 업로드를 예쁘게 썸네일 만들어가지고 아주 저희가 한 2주 전부터 저희 이제 규영님이 아주 예쁘게 또 썸네일을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앵커 사진 딱 놓고 본인 합니다. 사진이 빠졌더라고 얼굴이. 그러면서 조회수가 좀 10% 정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조회수가. 제가 빼라고 했어요. 제가 원인인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반갑고 저만 기부 중인 거 아니잖아요. 현대인들 대부분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헬스장을 끊는데, 그러니까 죄책감을 좀 덜기 위해서 근데 많이 못 가시지 않나? 나만 그렇습니다.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갈 생각 아니면 이제 안 끊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건 맞지.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너무 나를 놓고 있나 막 그런. 우리 금융그룹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막내가 다른 업무로 바빠가지고 좀 하고 있을 텐데 아마 그걸로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우리 금융그룹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우와. 누구세요? 제가 아는 분인가요? 일단 감사합니다. 우리 금융그룹님 누굴까? 나야 추정도 어렵네. 진료 아니면 어딜까? 회장님. 자, 일어나세요. 네네네. 그런 반갑고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네? 누가 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막 일어나서 하고 앉아서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요. 예전에 이거 출연료 주시는 분한테 90도로 인사했잖아요. 네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무튼 새롭게 와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이제 뭐 한 5분 정도 지났으니까 회장님은 아닐 거예요. 회장님은 바쁘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금융그룹님 감사드리고요. 되게 어색하네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미국 증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은 노예 해방의 날. 휴장이었고. 네 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중에서 주 후반으로 올 때까지 뉴욕장도 그렇고 국내장도 그렇고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이 조금 느껴지면서 네. 그로 인한 노이즈가 많았어요. 숏진영, 롯진영 간의 갈등도 있었고 숏진영, 롯진영 간의 의견이 너무나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다 타당했었어요. 음. 주요 지지선을 다 뚫고 올라왔으니까 더 갈 거야 라는 시각. 뭐 강세장 진입이다라는 시각도 있었고 그리고 또 AI로 생산성 레벨업이 되는 것도 있었고 근데 반대로 지표 다 안 좋잖아. 네. 고강도 긴축 얘기 계속 나오잖아. 많이 올랐잖아. 라는 근거로 또 이제 하방 베팅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타당은 했어요. 그리고 숏을 커버하려는 수급적인 움직임도 또 맞아요. 있었고. 쇼커버 네, 계속 네. 있었죠. 거기다가 경제 데이터들도 AI로 인해 우리의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 거야 라는 기업들이 있었고 반면에 페덱스 같은 세계 이제 물동량의 지표가 되는 기업들은 가이던스를 또 안 잡게 잡으면서 음. 경기 위축의 우려가 있어. 뭐 중국도 부양책이 시원찮아. 중국 옛날처럼 부양책 못 쓸 거야 라고 해서 또 하방의 목소리가 있어서 정말 그게 계속 노이즈가 조금 섞였습니다. 이게 다 사실 조금 덜 올랐을 때는 상방 이슈에 힘이 실렸는데 이젠 조금 오르고 보니까 이제 하방 이슈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실제로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은 좀 나오고 있고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도 계속 밀리고 있는 좀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아직은 체감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AI 물론 뜨겁고 앞으로도 잘 되겠죠. 근데 이제 슬슬 경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기 너무 편중됐다. 야 이거 빼면 뭐가 있어? 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정신 차리라는 좀 리포트들도 해외에서 벌써 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이제 약간 과열 국면 그리고 밸류 부담을 사람들이 다시 느끼기 시작하고 이쪽 목소리에 좀 더 기울을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체감들을 할 수 있었던 이번 주 후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긴 하죠. 단기간에 좀 많이 그럼요. 오르긴 했는데 근데 당장 코스피도 이런 그런 얘기 걸로 나오는데. 생각하면 이런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은 계속 있었고 그들은 돈을 계속 잃었고 그러니 비관론자는 돈을 벌 수 없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기도 아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거라니까. 우리가 이제 뉴스 플로우 뭐 이렇게 정리해 드릴 때 항상 약간 좀 안 좋은 쪽, 비관 쪽 조심하시라는 쪽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저희는 양쪽을 다 전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망할 것 같아. 하면 안 될 것 같아. 뉴스가 좀 나쁜 뉴스가 많으니까. 그래서 주식 대표적으로 못하는 그 직군이 있죠. 누구? 그 경제학 교수님들이랑 경제지 기자들 그리고 또 뭐 우리들 경제 앵커들도 너랑 마찬가지로 나랑 같이 이렇게 따잡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투자 성향이 다른 거지 뭐 수익률로 치면 뭐 없습니다. 그리고 주간에 미국장의 중요한 이슈는 파월 의장의 상원 하원에서의 증언 이슈가 있어요. 근데 옛날 얘기 같냐 이거 이번 주인데. 근데 제가 만든 말이에요. 매무새, 매파 앵무새.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네요. 너무 센스 있지 않았어요? 언젠간 이게 내가 좀 유명했다면 이건 돌았을 거야. 근데 매무새라는 표현이 돌았을 거라고. 네. 태주 이방원처럼. 그렇지. 내가 좀 더 유명했다면. 근데 매파 앵무새,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얘기를 또 하면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지은 거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왜요? 알겠어요. 진짜. 인플레 목표치 2%에서 아직 멀었다. 우리 거의 1년 내내 이 얘기 들은 것 같죠. 그리고 초기에는 속도가 중요했으나 지금은 아니다. 속도는 완화시킬 거고 금리는 느리게 올려갈 거다. 지금부터 레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이제 기관에서 올해 2회 추가 인상 예상하던데 그래 좋은 추측이야 라는 뉘앙스였고요. 실업률 낮고 경제활동 참가율 높아 지금 고용은 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원에서의 얘기고 상원에서의 얘기도 거의 비슷했고요. 이러고 나서 영국에서 그리고 스위스, 노르웨이, 튀르키예 등에서 모두 다 금리를 올려잡았습니다. 영국도 깜짝으로 25bp씩 올리다가 이번에 갑자기 50bp 올리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을 기록하게 됐고요. 스위스도 25bp, 노르웨이도 깜짝 50bp를 올렸고요. 튀르키예는 650bp를 한 번에 올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요국에서 다 약간 매파 러쉬를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뭐 터키와 번외로 하더라도 이제 영국 50bp는 좀 눈여겨볼 만하고 병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은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었는데 그나마 좀 얘기를 하자면 이번에 점도표가 좀 중간값이 상향 조정됐잖아요. 그래서 금리 그러면 2번 인상을 한다고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좋은 추측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2번?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 그 CME 패드워치를 계속 매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시장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던데. 아무도 연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흐름이다 보니까 더 네.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인상에 오히려 12월에 한 번 인하하는 게 여전히 있더라고. 따로 그래서 노는 거죠. 여전히 시장은 그냥 한 번 인상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 정도. 진원님 파월형 표정이 매무새처럼 나온다. 제가 그런 느낌을 이렇게 주려고 그 사진을 넣었는데 역시 알아봐줘. 알아봐줘. 쿵짝이 잘 맞으셔. 그리고 네네. 그 연준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아이한테 계속 밥은 앉아서 한 자리에서 먹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같은 얘기를 계속했는데 얘가 점점 얘기를 안 들어. 그러면 또 그 얘기를 또 하고 더 세게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약간 연준이 지금 아무리 시장에게 우리는 그럴 의지가 없어 긴축할 거야 라고 해도 시장은 자꾸 인하 베팅을 해버리니까 네. 계속해서 더 세게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또 생각해보면 그래. 그렇게 해야지. 괜히 여기서 완화적인 스탠스에 뭔가 발언을 딱 했다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 다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고. 저도 아이한테 콜라 주거든요. 근데 주지 말라니까. 항상 죄책감 받으면서 줘요. 근데 콜라를 주는데 이제 콜라 몸에 나쁘고 이거는 하루에 한 번만 먹어야 되고 아니면 뭐 밥 먹을 때만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좀 압박은 하거든요. 근데 주긴 줘. 그러니까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압박은 해야지. 설사 금리를 2번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콜라를 당신부터 끊으세요. 그러면 애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집에 콜라가 너무 많다는 제보가 있어가지고. 자, 쿠팡에서 음. 그 소매용이 아니라 도매용 콜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팔더라고. 오늘 생활경제 이슈가 있는데 네.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네.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들이 미국에서 나오는데 최근에 CPI, PPI, 기대 인플레가 다 내려가면서 네. 물가들이 조금 잡히고 있다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고강도 긴축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도 던지고 있고요. 자, 특징으로 보시죠. 일주일간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빅테크 쪽이 그래도 조금 괜찮은 흐름이 나오죠. 일주일 흐름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뭐 테슬라가 5%, 엔비디아가 5% 빠지는 날도 하루는 있었는데 한 주간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테슬라 3% 상승이고요. 아마존 3%, 메타가 4%, 애플이 한 2% 올라왔고 특징적인 건 반도체 쪽에서 이제 자금들이 조금 빠졌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유가가 내려가니까 에너지 쪽도 흔들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좋다 안 좋다 해도 카드사도 오르는구나. 그리고 저기 진짜 테슬라가 네. 강하긴 강하다라고 느끼는 게 그때 지난주에 왔을 때 어떤 차를 타든 충전은 테슬라, 그게 결국엔 어떤 차를 타든 소프트웨어는 테슬라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번 주에 그 충전 생태계에 합류한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GM, 포드 플러스에 리비안 들어왔고요. 스텔란티스 검토 중이다. 렉서스 고려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의 최대 충전기 제조사도 여기에 또 테슬라 표준에 따른다고 하고 또 텍사스주에서도 테슬라 표준에 맞추겠다라고 얘기도 해서 결국에는 뭐 충전은 테슬라로 표준을 잡고 가려는 느낌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이것 때문에 현대기아차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더라. 좀 현대기아는 그 표준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소외당할 수 있다 이러다가 뭐 얘기는 그런 얘기는 하는데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은 조금 하기는 해요. 근데 뭐 현대차가 써나가고 있는 길이 어찌 보면 근데 숫자가 너무 잘 나와 거긴. 어떨지는 봐야 돼. 결국엔 네. 누가 웃게 될지는 봐야 되지만 네. 일단 테슬라는 웃을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테슬라에 대해서 요즘에 공매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언제는 적었나. 애플이 제치고 이제 1위로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또 증권사 보고서 내에서 매도 의견을 내는 곳들이 많아집니다. 네. 기존의 테슬라를 엄청 사랑했던 모건 스탠리에서부터 바클레이즈까지 이제 너무 올랐다라는 얘기. 그런데 이들 공통적으로 투자 의견은 낮췄어. 근데 목표가는 올리고 포트에 하나쯤은 둬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테슬라가 시세적으로 큰 영향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히 이런 기관들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떨어져도 용납이 돼,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데 오를 때 같이 올라가면 욕을 엄청 하고 먹거든요. 테슬라를 뺄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현대차가 부분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네요. 또 이 시기죠. 매년, 이슈. 매년 있는 이슈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 한국 증시 주초에는 뭐 뉴욕장 휴장이기도 했지만 지난주 후반에 주요 이슈가 중국에서 부양책을 어떻게 내놓느냐였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부양책을 일부 공개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뭐 더 나오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에 중국발 경기 민감주들이 주 초반에 조금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좋아질 거야. 그래서 경제 회복도 있을 거야. 라는 얘기도 주 초반에 돌았기 때문이죠. 다들 아시는 이 블링컨 장관의 중국의 방한 이슈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 섹터, 중국의 과자 봉지 하나에도 화학 제품은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해서 화학 섹터가 이제 올랐고, 조선도 계속 강세. 근데 조선은 사실 중국으로 인한 뭐 물동량 증가, 그로 인한 조선의 발주 이거보다는 지금 그냥 조선 섹터가 너무 흐름이 좋다라는 맞아요. 점. 네. 그래서 그냥 굳이 엮자면 경기 민감으로 엮을 수 있지만 그냥 조선은 조선입니다. 그리고 HBM 반도체 종목들도 하루 정도씩 이렇게 조정은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 찾아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D램 반도체 가격 반등할 거다라는 기대감이랑 TSMC 첨단 패키징 그게 더 이제 뭐 주목받고 수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속에 이런 패키징 관련 종목들 강세인데 프로텍, 레이저셀 이런 쪽 종목이 오늘도 막 아까 보니까 20% 오르는 흐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주도주들이 다 조금 쉬면서 네. 그 안에 개별 종목들만 조금씩 시세를 줬기 때문에 어려워. 테마가 미친 듯이 돌았습니다. 한 주 동안. 그래서 물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소금, 뭐 재건, 교육주 막 단기간에 100% 이렇게 찍고 교육도 빠지고. 좀 갈렸죠? 사교육이랑 공교육이랑 공교육이랑. 네, 흐름이 조금 달라졌고 다만 그런 가운데 꾸준하게 가는 쪽은 의료 AI입니다. 루닛 300%, JLK 300%, 뷰노 400% 이상씩 올해 올라왔고 오늘도 올라가더라고요. 딥노이드, JLK, 뷰노, 루닛 다 올라가고 사실 올해 초에도 여기서 의료의 AI 얘기 많이 했었는데 참. 정말 죽지 않고 가는 종목군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사실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 정말 그거는 그렇지만 어찌됐건 좋은 시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주 중반에 하루짜리로 반짝한 이슈는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인베스터데이에서 자동화 관련한 투자를 하겠다. 우리가 몇 년까지 109조 투자할 거고 그중에 30% 이상을 자동화에 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동차 쪽이 하루 정도 반짝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고수들도 사실 이런 테마까지 다 따라가려면 내가 어떤 총알을 갖고 있는 주도 세력이 아닌 이상 참 이거 먼저 들어가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서. 네. 나 그게 너무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진원님도 계시고 병재님도 계시니까 답변을 조금 주세요. 제가 생방송을 할 때 네. 뭐 굵직한 섹터 브리핑을 하긴 하지만 산업뉴스로 해서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 그러니까 뭐 테마주 투자가 될 수 있는 뉴스들을 모아서 소개를 하거든요. 네. 근데 가끔 요즘같이 이렇게 그러면 분명 그날 그들이 시세를 좋게 줘. 하지만 그 시세는 짧아. 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체크하세요라고 말은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괜히 그 뉴스를 알고 들어갔다가 물릴까 봐. 그러니까 내 발언이 나는 그냥 많은 정보, 많은 투자자에게 다 알려주고 싶어라는 거였는데 그들에게 정말 노이즈가 될까 봐 걱정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빼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사실 궁금해요. 근데 어차피 데일리 방송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뒤에 AS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도 그 고민을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뭐 원칙, 철칙 중에 하나는 다른 테마는 해요. 근데 진짜 너무 짧거나 특히 정치도 테마주라면 테마주잖아요. 난 정치는 안 하지. 그 고민을 왜 하고 저도 했냐면 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뜻으로 브리핑을 하는데도 한번 이렇게 보면서 그래?
아, 얘가 이렇게 많이 올라 하면서 하시는 거야. 음. 그 이후로 저는 이런 테마주는 브리핑이나 뭐 언급 자체를 안 한지, 혹시 내가 누군가가 너 이거 핫한데 왜 안 해? 라고 욕을 할지언정 음. 예, 안 하는 편입니다. 아, 저는 거기서 수익 날 사람들은 내야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시세가 더 이어질 줄 알고. 그럼. 라는 생각에 뭐 전고체도 그래요. 그때는 산업뉴스로 꼭지 넣었는데 계속 가니까 전고체는 그러면 테마가 이제 승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슈를 보면서 추적하긴 했는데 난 그런 건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리고 고민이 데일리로 되네. 하니까. 그리고 그런 고민은 퇴근하고 집에 가서 하세요. 나도 내 시청자들이랑 소통하는 건데 일단 일주일에,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어.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빨리 바뀌는 테마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또 안 하죠, 심의 저희가.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도 못 드리고 하다 보니 그냥 뭐 시장의 성격이 여러분 저희 이런 고민을 들으시는 순간 아 시장이 이렇구나라는 거는 좀 인지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혼탁하구나, 혼탁하구나. 쉽지 않구나,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렇잖아. 개울가에 있는 큰 돌이 시장물이 깨끗하면 이렇게 딱 보여 반도체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혼탁하니까 맞습니다. 안 보이는 음, 그런 흐름입니다. 네. 이제 감으로 착착 픽업하기는 어렵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자, 산업뉴스입니다. 제가 걱정이 많다라는 거는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정도일 거라고는 시청자분들이 모르실걸? 그 박앵커는요, 건물 지나갈 때 그 간판 밑으로도 되도록 안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간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항상 도로 다닐 때 싱크홀 걱정하고 그렇지. 싱크홀 걱정하고.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너는 나중에 어떤 동네에 살고 싶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남동? 이랬어. 왜? 했더니 뭐 거기가 핫해서 뭐 비싸서 좋아서 이렇게 물어봐. 아니 거기가 집안이 제일 튼튼하대 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친구들 사이에서 아직도 이슈가 됩니다. 현모암 집안이 아닌 곳을 제가 찾겠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제주도는 못 가겠네. 그래서 화가 나는 집안이 탄탄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그쪽에 그렇게 부자들이 모여 사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쪽이 집안이 탄탄해. 그쪽에 삼성가 집도 있었고. 산업뉴스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산업뉴스. 제가 걱정이 많은데 이래서 날씨나 이상기후 뭐 이로 인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항상 환경적인 측면에서 걱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기후 문제, 엘니뇨 이야기, 이상기후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끊지 마, 참아 웃음. 그리고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나사에서 이제 나온 자료입니다. 해수면 분석 자료. 저 적도 부분이 이렇게 빨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온도가 굉장히 뜨겁다라는 겁니다. 보통 엘니뇨가 오면 특징이 동태평양에 머무르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동쪽까지 진출하고 한국, 일본, 남중국까지 그 영향권에 속하다 보니까 이쪽 일대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미국 이런 유럽권뿐만이 아니라요. 멕시코, 중국, 베트남 뭐 각지에서 폭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산업계에서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어요. 왜요? 산업계는 대표적으로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곳인데 그렇죠. 이런 전력 공급의 차질을 빚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표적으로는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수력 발전이 좀 주예요. 근데 폭염으로 인해서 가뭄이 그래. 오니까 댐 수위가 낮아지잖아. 그래서 발전량 자체가 엄청 줄어버려서 시도 때도 없이 정전이 오는 게 최근 한 달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근데 여기에 나가 있는 이 베트남이 이제 중국보다 인력비가 싸다 이래가지고 제조업들이 꽤 많이 진출을 했었어. 맞아요. 그래서 삼성, LG, 폭스콘 다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름에 3번 정도씩 가동이 중단돼 버리는데 아이고. 갑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우리 전력이 부족해서 가동 못합니다 하면 사람이라도 안 부르면 인건비라도 안 나갈 텐데 갑자기 중단되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IT 공정은 전력이 한 번 끊기면 그 타격이 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 일대에 있는 제조업에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베트남도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이제 국가 전력 개발 계획이다라면서 뭐 태양광 풍력, 스마트 그리드, 송전망 개발하겠다 이런 투자 의지를 밝혔고 2050? 지금
23년인데. 지금 우린 당장이 급한데 지금 당장이 급해서 사실 지금 베트남은 중국에서 전력을 사다 쓰는 거를 계약을 맺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 베트남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텍사스, 멕시코에서도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까지 치고 나가고 정전이 꽤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런 배전망 투자가 늘지 않을까라는 나의 산업 뉴스인 거죠. 송전 관련주가 있나? 송배전 관련주, 송배전 관련주? 뭐 땡땡 전선 뭐 이런 것들이 꽤 영향을 받죠. 아, 예전 음. 남편께서 예전에 다녔던 땡. 죠 그거 아니야? 남편은 구리 회사 다녔는데. 아, 그건 전선 아닌가? 니꼬 동재랑 다녔는데요. 아, 아 맞아. 너 왜 거기로 생각했지? 그러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테마라도 돈 내면 일단 들어가는 스타일 맞아요. 진원님. 그래서 결론은 송배전 관련해서도 그런 쪽에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변압기 쪽도 있고 송배전 전선 관련한 쪽도 있고 미국 시장으로 보면 미국은 사실 변압기 이런 쪽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은 전력 솔루션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좀 큰 업체들 허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름 시세가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쪽도 체크가 가능하죠. 맞아. 나도 영원님이랑 똑같아. 이런 얘기하면 구리가 먼저 생각나가지고. 송 전선 네. 장기적으로는 구리 쓰임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맞아요. 최근에는 구리 가격이 꽤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는 또 반등할 거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신재생 쪽으로도 구리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음. 자꾸 그쪽이 생각나는데 아무튼 그 본인의 그 안전에 대한 그 자각, 과도한 자각으로 시작해서 송배전으로 끝나는 플로우 좋죠. 잘 들었습니다. 네. 항상 제가 걱정이 많죠. 리포트 보시죠. 리포트는 건설기계입니다. 뭐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일 수 있어요. 근데 교보증권에서 땅 파면 돈이 나오나요? 돈이 나옵니다. 라는 보고서고요. 네. 안유동 연구원님이 6월 19일 이번 주 초에 발간하신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내용을 좀 보시면 3페이지로 가셔서 한국의 대륙별 굴삭기 수출 추이 작년 1월 4월 구간 대비 2023년 1월 4월 구간에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바로 북미 지역이라는 점 보입니다. 왠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미국이 인프라법, IRA, 리쇼어링 등등을 꺼내 들면서 해야지. 공장을 새로 짓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4페이지로 가볼까요? 미국이 민간, 공공, 비주거형 건설 지출입니다. 여기 밑에 큰 차트 보면 막대 그래프 건설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고용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건설적 고용이 워낙 좋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비주거용에서 건설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주택도 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건설 경기에 대한 모멘텀들이 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인프라법, 미국의 공공투자를 엄청 자극하죠. 그러니까 다 땅 파고 새로 뭘 짓는 내용이거나 유지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IRA도 마찬가지 신재생, 리쇼어링 전부 다요. 다 새로운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에 맞춤이 돼 있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건설 기계 쪽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4페이지로 가시면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밑에 왼쪽 하단에 EV 대 내연기관 광물 투입 차이 보시면 연한 하늘색이 내연기관 쪽인데 구리, 망간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전기차로 갔을 때 압도적인 이 양이 더 필요하다. 5배 뭐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캐내는데도 장비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땅을 파는데도. 그래가지고 이런 건설 장비 쪽에 대한 모멘텀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주 맥락입니다. 네. 7페이지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시면 미국의 리슈어링 기업 수 현황 이게 2016년도부터 해서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미국이 계속 우리나라 다시 돌아와. 우리 쪽에 공장 지어, 해외에 짓지 마 이런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리슈어링 기업이 늘어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들은 땅 파고 지어서 자동화시키고 그러니까 산업 로봇 쪽이 올라가고
전력 설비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인프라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AI와 테슬라에 가려져서 이들의 시세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보면 좀 꾸준히 우상향을 기록한 종목들이 꽤 많아요. 관련해서 뭐 두산 바켓도 이번에는 뭐 블록딜 이슈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긍정적인 시각 계속 국내에서는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 이런 건설 기계 장비들 진성TC, DY파워 얘기도 최근에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많이들 하더라고요. 뭐 땡땡 기계 붙은 종목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쪽을 이제 시세 체크하면서 대응해 산업에 대한 흐름을 보라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떤 주택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게 전망들이 썩 막 엄청 좋지는 않거든요. 워낙 물가 부담도 여전하고. 근데 비거주용으로는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수혜가 가능하니까 관련한 종목들도 땅 파는 종목들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파고 연결하는. 땅 파고 연결한 어느 정도 내용이 이어지네요. 좋습니다. 네. 리포트 이렇게 살펴봤고요. 증시까지 정리를 해봤고 제가 제일 항상 기대하는 생활경제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활경제는 오늘은 뭡니까? 좀 소프트, 더 말랑말랑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뭐 끝자락엔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네. 한 카드사가 빅데이터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들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점심시간에 어떻게 쓰는가 뭐 이런 거를 분석을 했습니다. 서울권 위주라서 그건 좀 참고해 주실 바랍니다. 네.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쓴 돈은 월 평균 약 24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뉴스 봤어요. 음, 그 제목만 보긴 했는데 저도 월 평균 24만 원 쓴다고 딱 보고 생각보다 적게 쓰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왜냐면 네. 그대가 여의도 사람이라서 그래요. 어, 여의도 사람들은 더 쓴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는 글쎄 그래서 엘리베이터 거기에서 헤드라인만 봐가지고 24만 원? 그러면서 이제 저를 생각해봤죠. 평균이니까 평균. 나는 한 30만 원은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평균치니까 아예 뭐 무지출 챌린지 하신 분들은 안 쓰는 것도 있으니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쓴 돈의 월 평균 24만 원. 근데 이게 2019년도 대비 17% 증가한 수치. 평균 일회 결제는 11,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었던 게 업무 지구별로 나눴어요. 여의도 근무 직장인들이 돈을 가장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점심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의도에 와서 점심 먹으려면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의도 사람이 돈을 많이 버니까 여기 물가가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여긴 그냥 음식값이 비싸요. 맞아요. 정말 음식값이 항상 비쌉니다. 말하잖아. 김밥 한 줄에 7,500원이라니까. 그거는 당신이 백화점 지하에 가서 사 먹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못 사 먹는다고. 백김치 하나 둘러주고 7,500원 받는 여의도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국밥 하나도 13,000원. 맞아. 짜장면 여러분 우리 동네에 있을 땐 짜장면 무조건 5,000원, 6,000원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짜장면 먹을래도 11,000원, 12,000원 한다니까. 백화점 들어갔더니 24,000원 달라 그래. 짜장면이? 응. 근데 트러플과 막 한우가 올라가 있긴 했어. 그러니까 한 빼도 되니까 5,000원 해달라고. 진호님 커피값만 24만 원. 맞아. 공감합니다. 진원님 벅세권 사시잖아요. 네. 진호님도 커피 엄청 좋아하셔. 자, 업무 지구별로는 여의도가 가장 돈을 많이 쓰는데 월 평균 점심 지출액이 30만 3천 원. 그 다음 광화문으로 갑니다. 광화문 여러분 26만 6천 원. 그나마 좀 싸구나 여기가. 강남이 21만 7천 원 정도. 강남이 더 안 덜 쓰나 말이야? 쓰시네. 그런데 최근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요. 2019년도 대비 점심시간에 가장 많이 늘어난 메뉴가 뭐게? 그거 편의점 도시락. 땡. 편의점 도시락이 제일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아니에요? 샐러드래요. 샐러드? 네. 샐러드 메뉴가 이게 각 이렇게 연결되네. 서울 지역 다 해가지고 383% 증가했는데 여의도는 1443%.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우리 이 건물 1층에 샐러드 가게 있잖아요. 있죠.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왜 전년 대비 19년 대비했을 때 17% 증가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왜냐면 국밥집이 2년 동안 막 20% 30%를 높이진 않아요. 여러분 점심 메뉴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뭔지 알아요? 샐러드요. 고기가 아닙니다. 샐러드예요. 샐러드가 제일 비싸. 샐러드에다가 뭐 닭가슴살 추가하잖아요? 그러면 한 15,000원, 17,000원 금방 됩니다. 거기다가
목 막히잖아요. 근데 샐러드 먹으면서 콜라 먹을 거야? 아니잖아요. 케일 주스 하나 시키면 7,000원이에요. 그러면 24,000원이 되는 이 기적의 샐러드가 제일 비쌉니다. 근데 샐러드 그 준비하는데 손이 많이 가요. 풀떼기도 씻어야 되지. 당신이 말하는 그 가격은 여기 옥수수도 구워주죠. 단호박도 구워주죠. 이러니까 손이 많이 가긴 하죠. 샐러드 회사 보니까 이제 유명한 데는 그러더라고요. 이 야채에 물을 주잖아? 키울 때 한약재를 넣는다는 거야. 한약재 안 넣고 수돗물 넣어도 되니까 샐러드가 좀 줄여주면 안 될까? 약간 그런. 그래서 샐러드가 한 400% 증가했으니 당연히 월 평균 점심 지출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광화문도 샐러드가 554% 증가했고 강남 272. 그런데 이걸 성별로 나눠볼게요. 성별로 나눴을 때 여성분들이 샐러드에 대한 지출이 2019년도 아무래도. 대비 62% 증가했고 여성분들이 좀 극단적이시다. 샐러드 지출이 62% 증가했는데 마라탕 지출이 60%. 그러니까 몸에 좋거나 나쁘거나 좀 극단적으로. 근데 나도 이해가 되는 게 내가 하루 뭐 2, 3일 샐러드 먹어. 그 다음에 이제 짜증나 해서 마라탕 먹고 이러긴 하거든. 나도 이 샐러드 62%와 마라탕 60%가 이렇게 갈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일 인물이 동일 인물들이 샐러드 먹고 막판에 마라탕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분들은 한식 뷔페 80%, 음. 그리고 해장국 67%, 횟집 60%. 점심 때 점심부터 횟집 회들을 많이 구이. 회 아니면 점심 구이. 그 카이센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 것도 횟집에서 많이 파니까 그쪽이 아니까. 아니면 알탕도 그렇지, 횟집에서 그렇지. 많이 나오죠. 그럴 수 있죠. 아우 비싸. 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을 이제 플로우를 만들었는데 샐러드를 더 많이 먹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왜요? 며칠 전에 제 기사를 막 보고 있다가 배도 안 부른 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밀레니얼 세대가 암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보도였는데 사진 하나 보낸 거 혹시 띄워주시나요? 뭐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보도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30년 동안 여기 보도 내용을 보시면 G20 국가에서 25세에서 34세 이 젊은 연령층 대들 암 발병률이 다른 연령대 암 발병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30년 동안 이 젊은 층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를 추적을 해야 되는 거고 전문가들이 추론하기로는 식습관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왜 저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뻔하지 않나? 응? 뻔하지 않아요? 그치. 그럴 수 있지만 뭐 왜 100%라고는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너무 젊은 층에서 암 발병률이 증가하니까 이 조사한 기관에서는 거의 전염병 수준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네네. 그만큼 젊은 층의 암 발병이 크다라는 게 될 거고 이들이 추론하기로는 식습관에 문제가 제일 컸을 것이다.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너무 단 거에 노출되고 아니면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에 노출되면서 장 내에 서식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아야지만 면역세포가 강화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주의하자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가 우리가 옛날보다 압도적으로 이건 나 진짜 공감하는 거 나도 반성하는 건데 항생제 많이 먹잖아. 항생제. 우리가 좀 여의도에 모 병원이 있어요. 말은 할 수 없어. 근데 어디 막 이렇게 감기 걸려서 병원 돌아다니다가 안 나오면 마지막 가는 병원이 그 병원이거든요. 왜냐? 그 병원이 항생제를 센 걸 강하게 잘 써줘요. 그런데 직장인 입장에선 특히 방송하는 사람은 빨리 나와야 되니까 목이 아픈 거, 뭐 콧물 나는 거, 이제 기관지는 그래서 항상 그 병원에 가거든요. 항생제를 많이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우리 아가도 내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감기 날 때 선생님이 항생제 안 처방해 줄 것 같으면 처방해 주시면 안 돼요? 이래서 먹이는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된다. 항생제 사용을 할 경우 이것도 미생물 군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몸의 면역세포가 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기부터 이런 것에 너무 노출된 이들이 이제서야 나빠진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하죠. 나는 항생제를 내 아이에게 주지 않고 너는 콜라를 주지 않는 쪽으로 그런 습관을 만들어서 키워야 된답니다. 쉽지 않은데. 쉬워 생각보다. 그냥 한 일주일 동안 자지러지는 건 받아주면 되지. 내가 쉽지 않다고. 그 내가 콜라를 끊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였는데. 좀 심해요. 정말 콜라랑 약간 조금 특정한 거에 꽂히면 거기에 되게
많이 그래서 선입- 1년 전부터 제가 제로 콜라로 옮겨갔는데 제로 콜라에 들어가 있는 그 인공 감미료 그것도 그것도 나쁘다고 나쁘다고 그러더라고. 하더라고. 음. 왜 이렇게 오늘 중앙경제 라이브는 내가 혼나는 거 같지? 혼날만 하지. 혼날 건 혼나고 반성하고 털고 가야죠. 알겠습니다. 인생 아, 그렇습니다. 오늘 점심 맥도날드 먹으려고 그랬는데 쉽지 않네요.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네. 다이어트 콜라. 그러니까요, 저 제로 콜라를 먹으면서 죄책감이 확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네. 됩니다. 아, 참. 단 것도 줄여야 돼요. 저도 아이스라떼에 시럽을 좀 덜 넣어야 되는데. 아, 겁나서 샐러드 주문하신대, 지금. 아, 근데 아. 진짜 여러분, 제가 이거는 산 증인인데, 뭐, 이분만 얘기해도 돼요? 네? 정말 건강과 다이어트를 같이 잡을 수 있는 건 매 끼마다 초록색 풀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록색 풀 제가 정말 많이 아팠어가지고 건강 이제 병원 다니면서 나름 꾸준히 가서 이렇게 나름의 처방을 받은 거였는데 제 그때 몸 상태가 5개월 동안 항생제 먹어도 몸이 안 나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막 울면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더니 배부른 영양실조 상태라고 얘기했어. 맨날 몸에 나쁜 거, 막 라면, 짜장면 이런 걸 먹고 살은 찌고 내장 지방은 가득해졌는데 몸에 영양소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배부른 영양실조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커피, 뭐 다 끊고 3개월 동안 맞아. 내가 그랬잖아. 어. 그때 있을 때. 근데 얼굴빛이 좋아지고 제가 그리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내장 되더라. 지방 수치가 이렇게 떨어졌고요. 어. 그런데 운동을 막 엄청 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유가 이 녹색을 먹어야지 이렇게 장기들이 움직이는데 제가 녹색은 안 먹고 맨날 탄수화만 먹었잖아. 네. 그러니까 장기들이 안 움직인 거야. 근데 안 움직이면 지방이 껴서 내장 지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밥 먹을 때 무조건 풀을 먹는다 생각을 하세요. 그때 이렇게 막 풀 먹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옆에서. 왜요? 맨날 잔소리하고 너도 이렇게 해라 막. 근데 이게 진짜 나 애정이야. 나는 너랑 오래오래 방송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저는 빅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버거에는 야채가 안 욕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싶네, 진짜. 빅맥에는 양배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양배추 양으로는 택도 없다고요. 빅맥 그거는- 세트에 프렌치 프라이 하나를 추가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짜증납니다. 말 지지리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하고 그냥 운동은 필요 없어. 자전거 타고 축구하고. 막 미국에 이렇게 막 근육 있는 아저씨분들도 다 멍 콜라 드시고 이래서 안 좋아 몸이. 근육이 문제가 아닙니다. 몸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부를 살려야죠. 내부. 내장 지방을 줄이고 내 몸의 염증 수치를 떨구려면 여러분 암이 먹는 게 뭔지 아세요? 당분입니다. 암은 단 걸 먹고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단 걸 안 먹어야 돼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죄송해요, 여러분. 네, 건강에 할게요. 대한 걱정이 돼서 우리 시청자분들. 나 진짜 조금 고민해 볼게. 줄여봐. 1층 끊어봐. 샐러드 바를 갈지 지하 1층 맥도날드를 갈지. 여기 지하층에 맥도날드가 있어요. 아니 IFC. 네. 여러분 한 주 고생하셨고요. 주말 편안하게 상추 5장씩 몇 끼니마다 드시면서 보내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